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각 정당의 지지율, 과연 오늘 새롭게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어떤 기록이 나왔는지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오랜만에 50%를 넘어섰습니다. 1.6%포인트 전주보다 상승해서 50.4%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7%포인트, 자유한국당은 1.5%포인트 상승해서 주요 정당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네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도 격차는 정확하게 1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 추이, 두 정당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은 지난해 1월에는 상당한 격차, 30%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졌었는데 이제 그 격차가 1년 2개월 만에 10%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자유한국당 계속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지지도는 올랐는지 이 자리에 나오신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 윤태곤 노무화 정치분석실장, SBS의 윤춘호 논설실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 여론조사가 매주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죠? 그렇습니다.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고요.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상승한 것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지지 역시 상당폭 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제 저 정당 지지도에서 유심해 볼 것은 모든 정당의 지지율이 다 올랐어요. 정의당만 빼놓고는. 그렇게 보면 각 정당의 고정적인 지지자들이 이제 응집하는 뭐 그런 효과가 조금씩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늘어난 부분은 역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당대회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출마 선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자유한국당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일반 시민들 뇌리에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기억에 남고 뭐 그런 것들을 컨벤션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컨벤션 효과도 조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빠져서 자유한국당으로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조사를 봐도 대략 한 14% 내외의 무당층 내지는 뭐 그 지지하는 정당 없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그런 무당층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렇게 독주를 하는 것을 봐서는 안 되겠다,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선택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 않겠는가. 그거는 이제 8%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이제 그 점차적으로 보수적 내지는 또 그런 이제 그 중도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반 문재인 정부층들이 조금씩 더 모인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말이죠. 어쨌든 제가 잠시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언, 지금 망언이라고 언론에서 거의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은 오늘 발표된 저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주부터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안 좋아요. 예를 들어 이 지지율이라는 것이 제로섬 게임인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여러 당이 올라간 것들은 각각 지지층이 결집한 건데 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냐?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올라간 걸 오히려 한번 분석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연말까지 계속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연초부터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어요. 사실 또 설 전에는 여권의 악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습니다. 두 가지인 게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북한 이슈나 적폐청산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비판적 시각이었거든요. 지난 연말부터 해서는 대통령의 시각이 완전히 경제하고 민생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예타 면제라든지 기업하고 좀 가까워지는 행보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에서는 비판이 있는데 그 비판조차도 문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신경 쓰는구나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맞닿는 거긴 한데 청와대에서 최근에 보면은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의 실언 논란이 있을 때 곧바로 사표를 수리하고, 그리고 이제
각 언론에 대한 대응 창구는 대변인으로 단일화한다. SNS도 하지 마라. 노영민 비서실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도 보면 여권의 악재라든지 뭐 엊그제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또 폭로에 대해서 청와대가 별로 언급을 안 해요. 아예 대응을 안 하겠다는 그렇죠.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갈등적인 예. 정치 부분에서 청와대 발을 빼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긍정적 효과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좀 떨어진 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번 주에 좀 올랐지만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떨어지고 자유한국당이 올라간 것도 같이 올라간 것이었는데 말하자면 한국당은 정태근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한국당이 좋다기보다는 지금 비민주당 혹은 비문재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대표성을 줄 수 있는 데가 그래도 일야당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뭉쳤던 것인데 이번 주는 좀 안 좋을 것 같네요. 자유한국당 이번 주 여론조사를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말이죠.